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54번이라고 되어있는데 fx를 뭐로 나눴냐면 문제를 좀 적어줄게요.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눠요. x제곱 더하기 1로 나눠요. 그 목수는 이제 몰라. qx라 적을게요. 나머지가 1차식이어서 x 플러스 1이래요. 이런 이제 문제야.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목수 모르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일 때 이 fx의 제곱을 얘의 제곱을 뭐로 나눈 나머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뭐 이제 몫이 있겠죠.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뭔가 있을 거예요. 뭐 이게 2차로 나눴으니까 1차겠죠. 요게 rx다 라고 했을 때 무슨 값을 구해라? r3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를 fx에 이렇게 주어진 거죠. 지금 이렇게 주어진 거야. fx를 주어졌을 때 얘를 제곱하게 되면 그럼 알겠지만 요거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요거 제곱하면 요게 a이고 이게 b라고 생각해 보세요. a 플러스 b의 제곱식 그 곱셈공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fx의 전체의 제곱은 얘 전체 제곱.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q제곱 qx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 얘도 제곱이 되겠죠. x 플러스 1의 제곱. 2 곱하기 얘랑 얘랑 곱한 거죠. 곱해서 2배.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이잖아. 얘가 a고 얘가 b인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래서 2배의 x제곱 더하기 1의 qx의 x 더하기 1인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x제곱 플러스를 나누면 여기 다 묶여 들어가. 여기 나머지 나올 수가 없어요. 나머지 나올 수 없겠죠.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1 나눠지겠죠. 여기 나머지 없어. 여기도 나머지 있어 없어. 아 이거 곱한 건데 미안해. x 플러스 1 곱한 건데 잘못 썼어요. x에다가 여기서도 x제곱 플러스 1로 있기 때문에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도 나머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어디서밖에 안 나오냐? 요거 제곱한 부분에서 나오는 거야. 나머지 실제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얘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질 거고 이 부분도 여기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겠죠. 여기 있으니까 다 있죠? 보이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안 나와.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만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돼. 거기서 나머지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 x 플러스 1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결론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인 거고 얘만 x제곱 더하기 1로 나눠주면 돼. 여기서만 나머지가 나올 거라는 거죠. 2차식이니까 2차식 나누면 1 돌아오겠죠? x제곱 더하기 1이 되겠고 빼면은 2x. 그러니까 뭐가 나머지다? 2x. 여기서 나온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rx는 뭐가 된다? 2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3 대입하게 되면 r3이니까 답은 6이 된다. 이게 이제 답인 거예요. 그래서 곱셈공식에서 완전 제곱 시켰을 때 얘를 a로 보고 얘를 b로 봐가지고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없어지고 여기서 나머지 나온다. 나눠두지 않으니까 여기만 나누면 된다.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질문은 풀어줬고요. 자, 오늘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정말 쉬워요. 지나가던 강아지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쉬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함수가 나오면 함수값이 나오지. 함수값이 이제 함수의 값인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배우냐면 중학교 때도 배우겠지만 대응이라고 배워요. 대응. 이거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하자면 x와 y 값 사이의 대응인 거야. 영어로 함수가 펑션이에요. 기능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대부분 알 텐데 그래서 f를 쓴 겁니다. 펑션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영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초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능으로 많이 쓰지만 영어로 함수라고 불러요. 펑션을.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x하고 y 값 사이의 대응이야. 이 대응인데 이 대응 규칙이 있어. 한 개당 하나씩 대응돼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뭐 연애 프로로 보자면 1부의 처제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굴 좋아하는데 내가 뭐 우리 사랑 고백을 했는데 은희한테도 하고 우리 수아랑 같이 했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죠. 이제 둘이 이제
드라마 한 편 찍어야 되고 요새 이게 뭐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제 골치 아파하잖아. 근데 함수는 오직 한 명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혼자 사는 게 안 돼. 결혼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한 명은. 그래서 한 명은 무조건 한 명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대응 관계에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 본다? 함수라고 부르고요. 그 함수의 규칙들 중에서 1차식, y에 대한 규칙이 1차식으로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돼. 1차식으로. 1차 함수. x에서 y로 가는 규칙이 2차식이 되면은 우리가 뭐라 부른다? 2차 함수라고 부르는 건데, 결론은 이 대응되는 값이 두 개밖에 없어. 좌표가 x 아니면 뭐다? y밖에 없는 거야. 뭐 다른 좌표가 없어요. x 아니면 y밖에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면 뭐 함수값, 뭐 최대값, 최소값 하면 x 아니면 y인 거야. 뭐 다른 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쉽게 생각하자면 이때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값이 들어가는 거, 함수값, 최대값, 최소값, 나중에 뭐 고등학교 들어가면 뭐 극한값, 뭐 극대값, 뭐 극소값, 뭐 값이 들어가는 게 엄청 많아. 그 모든 값들은 어떤 좌표를 얘기하는 거냐면 다 y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다 y값을 얘기하는 거야. 뒤에 값이 붙잖아? 다 무슨 좌표 얘기하는 거라고? y좌표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돼. y좌표 중에서 제일 큰 놈이 최대값인 거고 y좌표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되는 거야. 뭐 이게 끝이에요 사실. 배울 게 끝이야 그게. 그럼 봐봐. 2차 함수는 어차피 우리가 다 배웠겠지만 두 가지밖에 모양이 없어요. 아주 심플하죠. 이거 아니면 저거야. 아래로 블록 아니면 뭔 거죠? 위로 블록인 거야. 1대1 대응되는 거를. 그리고 왜 그래프로 그리냐? 이 대응 관계가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 x랑 y 값이 범위가 뭐냐면 실수야. 그러니까 실수라는 거는 개수가 몇 개가 나오는 거냐면 무한개가 나와. 1도 되고 1.0000001도 되고 1.0000000 뭐 약간 무한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다 대응으로 표현할 때 이거를 뭐지? 그 표로 표현해봤자 끝이 없어. 그래서 무한개를 표현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법이 뭐냐면 이거를 대응되는 거를 한 좌표로 만들어서 찍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y는 3x 플러스 1이야. x가 1일 때 y값은 뭐가 되냐면 4가 되겠죠? 그럼 이 대응되는 1과 대응되는 y값은 4가 되는 건데 요거를 좌표로 만들어서 좌표를 찍는 거야. 어디다가? 좌표 평면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의 그래프라고 불러. 그럼 왜 함수하면 왜 우리가 더 그래프가 많이 생각이 나냐? 원래 함수는 대응이 맞는 거야. 대응이 맞는 건데 이 대응이 몇 개가 안 나와. 만약에 대응되는 게 예를 들어서 x가 y 값이 뭐 1, 2, 3, 4밖에 없어. x가 1, 2, 3, 4밖에 안 돼. y 값은 여기다 뭐 넣었어. 그다음에 뭐 4, 그다음에 7, 그다음에 10, 13 이랬어. 4개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대응되는 거 그냥 표현하면 되는데 이게 무한개가 되면 표현하기가 쉬워 안 쉬워? 쉽지가 않지. 그러면 그걸 다 좌표로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버리는 거야. 그 무한개를 표현하기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면 맨날 그래프 그릴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x랑 y가 실수 전체야. 범위가. 그러니까 이거를 표로 만들기가 어려워. 대응관계로 하면은 무한개가 나오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무한개가 아니면 그래프로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고 근데 우리는 어차피 다 그래프로 표현할 거야. 무한개이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무한개니까 그래프로 그리는 거지. 한 개당 하나씩 대응되는 거를 좌표로 만들어서 앞에 게 x좌표, 뒤에 게 y값이 되겠죠. 표로 다점을 찍는 거야. 1차 함수는 어떤 모양 나왔죠? 다 찍어보니까 직선. 다 알잖아요. 1차 함수. 다 찍어보면 직선 나와요.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 아니면 위로 블록인 거야. 그러면 최고차항이 아래로 블록이었어. 그럼 이건 y값을 봤을 때 y값이 제일 밑에가 여긴 거야. y값의 제일 위의 값은 뭐야? 없는 거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어떤 값만 존재한다? 최소값. 언제 존재하죠? 꼭지점에 x좌표를 집어넣으면 y좌표가 나오겠지. 항상 기억할 때 y좌표를 찾는 거야. x좌표 찾는 경우는 없어요. 근이나 x좌표 찾는 경우는 근 찾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참이된 x값 찾는 거 있잖아. 뭐 근 찾을 때든지 아니면 뭐 부등식을 풀 때, 이럴 때 x값 찾는 거고 값이 들어간 건 다 y값이니까 얘는 최소값만 존재하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위로 블록이면은 무슨 값만 존재하겠어? 최대값만 존재하는 거죠. 요때 최대값 y좌표.
제일 밑으로 가는 거 없잖아. 그래서 감소하고 있잖아. 최소값이 없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내면 이게 최대 최소의 끝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이렇게 내면 좀 심심하니까 x값을 좀 제한을 시켜. 여기서 그래프에서 범위를 줘. x값의 범위가 전체를 준 게 아니라 여기 범위만 그리세요. 이렇게 그랬어. x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라고 x값의 범위를 제한시켰어. 그러면 여기서 최대 최소 어디냐? 제일 위에 있는 값이 최대값이야. y좌표가. y좌표는 위아래로 되는 거니까 제일 위에 있으면 최대값인 거고 제일 밑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최소값이야. 그치? 그냥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제일 밑에 있는 y좌표가 최소값이고 제일 위에 있는 y좌표가 최대값인 거야. 이게 끝이에요. 그냥 개념이 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당연히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프를 못 그리면 당연히 망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프 못 그리고 푸는 애들은 다 망하는 애들이야. 어차피 조만간 금방 망해요. 이제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멸망의 길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그래프 맨날 그리세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를 어색해 하면 안 돼. 그냥 그래프는 내 삶의 일부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맨날 그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y값의 범위가 여기 다 있겠죠. 이게 최소값이고 이게 최대값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위로 블록인 것도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여기 대칭축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이때가 최소값인 거고 이때가 최대값인 거야. 그냥 이게 끝이에요. 없어요. 더 이상 뭐 설명할 게 없어. 최대 최소는 그래프 그렸을 때 가장 아래에 있는 y좌표가 최소다. 그래프 그렸을 때 가장 위에 있는 좌표가 y값이 최대다.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는데 내가 최대 최소값 못 찾았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프 노트 못 찾아. 위아래를 모르는 친구는 없다니까. 내가 좌우 헷갈리는 친구는 봤어도 아직까지 위아래를 헷갈리는 친구가 없었는데 가끔 y좌표 찾아야 되는데 어떤 좌표 찾는 애들이 가끔 있다? x좌표 찾는 애들이 꼭 있어요. 틀려요. x좌표 절대 찾지 마세요. 값이 들어간 함수값, 최대값, 최소값 뒤에 값이 붙으면 다 무슨 좌표를 얘기하는 거다? 다 y좌표야. x 아니면 y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헷갈릴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y 그게 개념이에요. 그러면 109페이지에 보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값 찾아라. 그럼 제일 밑에 있는 값 찾아라. 제일 위에 있는 값 찾아라. 요약하자면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보면 위아래가 보이죠? 안 보이나요? 혹시 나는 위아래를 판별할 수 없다. 뭐 이런 친구 있어요? 그래프 그렸는데? 그게 끝이에요, 그냥. 최대 최소값은 위아래 값 찾는 게 끝인 거야. 근데 뭐 그래프가 못 그려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죠? 그럼 넘어갔을 때 내가 잘 보세요. 우리가 배웠겠지만 고1 때는 표준형으로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 2차 함수를. 다 뭐로 주냐면 일반형으로 줘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안 준다고. 거기 1번에 보면 1-1번에 보면 아주 이쁘게 표준형으로 줬단 말이야. 이렇게 1-1번에 개념 체크해보면 이렇게 줬죠. 이렇게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거는 보자마자 이거 그래프 못 그린다. 이거 2차 함수 모르는 거예요. 이거 보자마자 누구나 했어요. 꼭지함대표 어디죠? 3,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아래로 블록이죠? 1이니까 최고차항이. 뭐 그리면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3, 마이너스 4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대충 그릴 거 아니면 이렇게. 그치? 뭐 최소값만 존재하겠죠. 뭐 누가 보더라도 아래로 블록이니까. 근데 우리가 자세하게 그리기 싫으니까 보세요. 얘를 맨날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 안 바꿔요. 표준 바꾸는 게 귀찮아가지고. 이게 특히 문자가 들어가면 표준형 바꾸는 게 더 귀찮아지긴 하거든? 바꿀 수는 있어야 돼.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이제 팁으로 주는 거야. 만약에 대부분 3번처럼 본다고, 우리가. 일반형으로 대부분 줘요. 됐어? 그럼 내가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된다겠죠? 대칭축만 찾는 거야. 대칭축 공식이 뭐였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죠. 이것만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 2차항의 개수에다가. 그럼 3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몇이죠? 마이너스 1이죠. 얘를 마이너스 1로 나누면 그게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a가 분모에 갖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 곱해서 얘를 나눠. 1차항 개수를. 몇이죠? 마일이죠. 이게 대칭축이에요. 이게 안 바꿔도. 그러니까 어차피 모양이 뻔해. 이게 아래로 블록일 거 아니야. 최고차항이 3이니까. 양수면 아래로 블록, 음수면 위로 블록이죠. 그린 다음에 대칭축만 해줘. 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그래프 다 그린 거예요. 대칭축만 알아도 그래프 그린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럼 y좌표 어떻게 구해요? 테이프하면 되잖아. 딱. 그러니까 일반형 나왔을 때 우리가 굳이 이거를 매번 뭐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야?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아니, 당연히 바꿀 수 있어야 돼. 바꾸는 거 연습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실제 문제 풀 때는 안 바꿔도 된다는 거야. 저거 정도만 알면. 어차피 그래프 그릴 수가 있으니까. 위아래를 판명할 정도로 그리면 돼. 아주 자세하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최대값 찾을 때 무슨 뭐 위아래만 알면 되지 뭐 이걸 막 몇 코마 몇인지를 뭐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그려도 충분하다는 거야. 위아래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럼 얘도 만약에 최소값 찾으면 최소값은 존재하겠죠. 그럼 마이너스에다 대입해요. 마이너스에 대입하면 3, 마6 플러스 4니까 1이 나온다고. 최소값이 1인 거야. 그래서 대입해서 y값을 찾으면 된다. 뭐 대입 못하는 친구는 없겠죠, 설마. 그래서 표준형을 잘 안 바꿀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강의할 때 내가 선생님 표준형 안 바꾸는데 근데 왜 표준형 안 바꿔요? 그냥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게요. 표준형을 바꿀 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편법을 쓰는 건 괜찮는데 편법만 알고 완전 제곱식 못 바꿔. 이런 거 곤란하다 안 곤란하다? 곤란한 거예요. 가끔 내가 이렇게 편법을 빨리 안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편법을 안 가르쳐 주면 제대로 된 걸 공부를 안 해. 사람 참 이상해. 아니지. 당연히 기본적인 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한 다음에 편법을 써야 되는데 사람이 참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망하거든. 수학은 대충 하면 다 망해요. 편법이라는 게 존재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편법을 쓰는 순간 망했다. 편법을 언제 쓰는 거다? 기본적인 게 다 된 다음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건데 기본적인 걸 안 하고 편법만 쓰는 애들은 조만간 다 망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해요. 이게 끝이에요. 이제 설명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곧바로 풀게요. 시간 관계상. 자, 세대성값 찾는 건데 자, 필수 1번이야. 그냥 문제 풀면서 보세요.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인데 제한된 범위를 줬죠. 0부터 x는 3이다. 그럼 이제 얘 그래프 그릴 때 최고차항이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릴 거란 말이야 내가. 전혀 문제가 안 돼. 아래로 볼록하게 그린 다음에 대칭축만 찾아. 대칭축만 알려줬잖아. 여기다 뭐 곱해? 마이너스 2 곱해요. 그럼 1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몇이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로 얘 나눠. 몇이죠?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니까 대칭축이 몇이라는 거야? 1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2차항의 계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요. 나눠요. 그게 대칭축이에요. 그게 마이너스 2분의 b예요. 그게. 그러면 대칭축이 1이니까 여기가 1인 거야. 그럼 1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대칭이 이루잖아. 그러면 범위를 볼게요. 0부터 3이라는 거는 1에서 0까지 가려면 한 칸 간 거야. 왼쪽으로. 3은 몇 칸 가는 거죠? 2칸 가는 거야. 1에서 3까지니까. 그래프 대충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제한된 범위에서. 나머지는 없는 거죠. 이때가 x가 0인 거고 이때가 x가 몇인 거야? 3인 거야. 이 상태로 보는 거야. 최소는 언제냐 최대는 언제냐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뭐 사람이라면 누가 봐더라도 어디가 제일 밑에 있죠? 여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x가 1일 때 최소가 있고 어디가 제일 위죠? 여기죠. x가 3일 때가 최대라는 거. 이게 최대 최소값 끝이에요. 그래서 1을 여기다 대입해요. 어려워요? 뭐 밑에 있는 거 잘 안 보여요? 뭐 위아래 다 보이죠? 1 대입하면 몇이야? 1 빼기 2 빼기 3이니까 최소값은 마사가 나오겠고 3 대입해요. 3의 제곱이니까 9 빼기 6 빼기 3이니까 0. 이게 최대값이에요. 최소. 끝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어려워요? 그럼 그래프 그려가지고 제일 아래에 있는 값 찾고 제일 위에 있는 값 찾으면 돼요. 제발 x값 찾지 마세요. 모든 값은 다 무슨 값이다? y값인 거야. 어차피 x 하면 y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헷갈리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죠. 둘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그래봤자. 그래프 그려 찾는 거예요. 그래프 안 그리고 찾는 친구들 다 혼납니다. 그냥 그래프가 몸의 일부가 돼야 돼. 뭐 어려운 그래프 찾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어렵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자 2번도 보자면 표정 안 바꿔요. 선생님 표정 안 바꾼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 당연히 바꿀 수 있어야 돼. 연습을 하세요. 알아서. 안 바꿔도 되니까 안 바꾸는 거야. 선생님 그냥 귀찮아가지고. 자 얘도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니까 위로 블록일 거란 말이야. 누가 보더라도 위로 블록 그래요. 대칭축 찾아요. 똑같이. 일단 마이너스 2 곱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2죠. 2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대칭축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죠. 써. 일단 마이너스 5. 범위 찾아. 마사. 마사면 왼쪽으로 몇 칸, 오른쪽인 거죠? 오른쪽으로 몇 칸 간 거야? 한 칸. 마사야. 왼쪽으로 가면 안 된다. 마육이다. 커져야 된다. 마사인 거야.
여기서 두 칸 더 가요. y 여기겠죠. 그래프로 보자면 이렇게 그려진 거야. 나머지는 없는 거야. 여기만 보면 돼. 여기만.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얘가 제일 위에요. 얘가 제일 뭐죠? 아래죠. 이게 최대 최소 끝이에요. 그냥 그래프 그려서. 그럼 이제 y값 구해야 되니까 마사를 일단 대입해요. 최대값. 마일에 대입하면 최소값.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만 알면 된다는 거야. 최대 최소값은 뭐 이게 뭐 되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치환할 때 쓰려고 하는 거니까 잘 해놓으세요. 마사 대입할게. 마사 제곱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40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37이니까 3 최대값.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사 플러스 20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 5. 이게 최소. 최대. 그냥 대입해서 구한 거에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선생님이 이제 표준형 안 바꾸는데 뭐 굳이 안 바꿔도 구하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이 범위 내에서 부분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 풀어볼까요? 1-1번에 2번 하나 풀어보세요. 2번 1-1번에 2번 하나 풀어보세요. 잠도 깰게요. 이게 다야. 최대소값 뭐 더 이상 개념 설명할 게 없어요. 2번 1-1번에 2번 더 설명이 그래프 안 그리고 푸는 놈 다 혼납니다. 제발 그래프 그리세요. 그냥 몸의 한 일부분이 돼야 돼. 그래프가. 계속 광고하고 있지만 우리 구정 마지막 날에 본다 그랬고요. 2월 18일 날. 2월 20일만 오전에 수업한다 했어요. 2월 20일만. 구정 있는 주말. 2월 20일. 다시 광고하겠지만 단톡방에 2월 18일 날 수업 있고 2월 20일만 오전에 수업한다. 오전 9시 반이라고 했죠. 제가 벌써 다 말씀드렸지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은 뭐 다 똑같아요. 뭐 바뀌지 않는다. 그 주, 구정이 있는 주만 조금 특별하게 수업이 된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진도를 다 빼서 끝내는 게 목표인데 혹시 못 끝내면 우리가 3월 2일 날도 볼 수 있다. 그게 대체 공휴일일 거예요. 3월 2일이. 근데 뭐 다 끝나면 안 보는 거고요. 2월 달은 저희 안 넘어갔네. 저 넘겼어야 되는데. 일단 뭐 3월 2일이 대체 공휴일이에요. 월요일인데. 일단 뭐 진도가 다 안 끝났을 경우엔 볼 수 있다. 3월 2일 날. 다 끝나면 안 본다. 그건 이제 유동적인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한 바퀴 다 돌려야 된다. 무조건. 다 풀렸나요? 어려워요? 우리 수학이 어려워? 안 어려워요? 그래프 안 그리고 푼 사람 없죠? 자, y는 마이너스 2x 제곱. 요거. 네, 쉽게 그리는 방법도 좀 알려줬는데. 누가 봐도 위로 볼록이고요. 대칭축은 수학 몇이냐? 2. 마일부터 1이면 1은 왼쪽으로 한 칸이고 마일은 더 가야 되죠. 여기랑 여기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럼 누가 봐더라도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고 1일 때가 최대인 거죠. 이게 그 끝이에요. 그냥 이거 그래프 못 그린다. 그냥 뭐 할 말이 없죠. 뭐 이차함수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못 그리면. 그래서 대입해보면 5가 최대값이 나오는 거 같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1이네. 최소가 마이너스 11, 최대가 5가 된다는 게 나오네요. 뭐 대입해서 쓰면 됩니다. 제발 x값 좀 그만 쓰세요. y값이니까 다. 어려워요? 계산만 안 틀리면 되겠죠?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다. 위하고 아래로 블록밖에 없는데 어렵다 그러면 할 말은 또 없어지고요. 뭐 양수냐 음수냐만 보면 되는데. 그리고 내가 함수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내 특강이 있어요. 그때 안 온 거를 왜 안 왔냐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특강을 영상 다 올라가 있거든요. 여러분 특강 영상도 다 보세요. 기본기에 그런 거 안 됐는데 고등학교는 선생님 당연코 얘기할게 그냥 그래프 싸움이에요. 그래프를 잘 이해 못하거나 그래프를 잘 못 그리면 어차피 수학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그래프 그리라고 맨날 이렇게 지겹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안 그리는 애가 있겠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도. 자, 두 번째 필수 2번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 물어봤어요. 당연히 최대값, 최소값을 준 다음에 미정계수를 물어봐요. 거꾸로 물어보자, 맨날. 뭐 이제 지겹죠,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거? 마다부터 마에까지인데, 2차 함수에 미정계수가 있어요. K값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 미지수가 있으면 문제가 어려워져요. 왜냐면, 대칭축이 왔다 갔다 하거든. 대칭축이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 문제가 어려운지도 알아야 돼. 그런 거 안 알려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칭축이 움직인다는 게 왜 어렵냐면, 최대값이 계속 바뀌어, 대칭축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미지수 있으면 문제가 고난도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에 미지수가 있잖아? 쉬운 문제야. 왜냐면 그래프는 딱 정해져 있어.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 개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조금. 그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돼. 대칭축 움직이면 문제 어려워져. 이거 다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마 그 문제, 여기까지가 보통, 여기까지 무조건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거든? 최대수까지. 여기까지 나왔을 때 고난도 문제로 제일 많이 나와. 대칭축 왔다 갔다 하는 문제.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낼 때. 되게 자주 출제가 돼요. 나중에 이제 보여줄게. 왜 대칭축이 왔다 갔다 하면 어려워지는지는 나중에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이 대칭축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 그래프가 고정이 돼버리면 쉬운 거야. 최대 최소가. 근데 그래프가 막 왔다 갔다 해. 그럼 언제가 최대야, 언제가 최소야? 이걸 찾는 게 쉽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그래프 싸움인 거야. 그래프가 그리기가 쉬워. 아, 쉬운 문제다. 그래프가 막 움직여 다녀. 아, 어려워진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내가. 솔직히 생각할 때. 그게 기본인 거야, 그냥. 자, 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얘는 쉬운 문제야. 왜냐면 아래로 블록인 거고. 대칭축 몇이냐? 주원아. 응? 대칭축 몇이야? 왜 1이야? 이거 마이너스 2 곱해서 나누라고 하지 않았어? 1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봐.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6이잖아. 몇이야? 마이너스 3이야. 나 표정 안 바꿀 거야. 귀찮아가지고. 일단 뭐 이거 개표야. 근데 마하니까 왼쪽으로 한 칸 가겠고. 마일이면 오른쪽 몇 칸 가는 거야? 2칸인 거야. 여기가 마일일 거고. 얘가 마하일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여기 최소겠죠. 위아래. 이때 최대값을 주는 거죠. 거꾸로 문제 주는 거지. 최소값이 1이래. 그럼 여기 마3 대입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최소값이 1. 마3을 대입하면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준 거죠. 지금 최소값을 1이라고 줬어. 최소값을. 최소값 언제 나와? 마3일 때 나오겠죠. 당연하겠지만. 마3 대입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거꾸로 준 거야. 여기서는 이제 최대값 찾아라 문제고, 여기는 최대값 준 다음에 K값 찾아라. 뒤로 물어본 문제죠. 다 똑같은 문제야. 사실은 문제가 달라진 게 없어. 마3을 대입해. 마3 대입하면 9, 마이너스 18, 플러스 K가 되겠죠. 이게 몇이다? 1이다. 최소값이니까. 그러면 이제 K에 대한 거는 마이너스 9니까 K는 몇이 나오냐면 10이 나오는 거죠. 거꾸로 물어본 문제예요. 뭐 다 똑같은 문제죠. 어차피 다 그래프 그려야 돼. 그놈인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2번도 똑같아요. 그래서 2번도 어려울 게 전혀 없는 문제예요. 왜냐? 어디에 미지수가 있죠? 상수항에 있잖아. 다 쉬운 문제인 거야. 대칭축이 움직여 다니질 않기 때문에 다 쉬운 문제입니다. 얘도 꼭 최대값 구하는 거고, 뭐 거꾸로 줬죠? 최대값이 몇이다? 3이다. 이거 위로 블록일 거고. 자, 대칭축 몇이냐? 우리 예림아? 대칭축 몇이죠? 대칭축 몇입니까? 1이죠? 1이에요. 마이너스 2 곱하면 2잖아. 2분의 2니까 1이잖아.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러면 2부터 4칸이면 오른쪽으로 몇 칸이야? 한 칸. 여기가 이렇게 얘기했죠? 다음에는 2칸 더 가야 돼. 요렇게 그려진다, 그래프가. 그럼 최대값은 언제 때야? x가 2일 때겠죠? 그죠? x 2 대입하면 뭐 나와야 된다? 3 나온다고요. 최대값이니까. 2 대입하면은 마 4 플러스 k고 3 나온다. k는 몇이다? 3이다. 끝. 뭐 어렵나요? 뭐 하나 풀어볼까요? 어려워요? 은이 어려워? 아, 좀 그래프만 그리면 어려울 게 없어요. 위아래 모르는 친구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내가. 위아래를 헷갈리는 친구 못 봤으니까. 자, 2-2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범위까지 A로 줬어요. 제한된 범위까지. 다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죠.
결론 다 그래프 그리면서 찾아보세요. 거꾸로 그려봤자, 거꾸로 물어봐도 다 똑같은 문제야. 대칭축만 안 움직이면 쉬워. 자, 그래프 싸움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약간 응용이 됐지만.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도 이해를 해주시고. (1에서) 최소값 나오나요? 1일 때 최소값 나와요? 1 대입하면 뭐 나오죠? 나와요? 1 대입하면 마삼 12 빼기 5니까 4 나오거든요, 얘가? 이때 최소가 아니야? 마이너스 5라는 얘기였으니까 이렇게 가서 더 내려가야 돼. 여기 어딘가 있을 거라고. 여기서 최소값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A까지인데 1에서 최소값 안 나온다고 확인했으니까 A에서 최소값 나온다는 얘기야, 결론은. 그러니까 A가 더 내려오겠죠. 어딘가 있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5인 데가 있을 거야. 요때 X가 A 때 최소값에 간다고 했을 때. 왜냐면 1에서 안 가죠.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2일 때 최대값이에요. 2일 때 2 대입하면 그게 B인 거야. 일단 A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그래서 이 B는 금방 찾아요. 2만 대입하면 되니까 2 대입해서 2의 제곱이니까 다 하니까 마이너스 12 24 빼기 5는 B니까 B는 7인가 아마 나올 거예요. 7 나오겠고 A일 때 마이너스 5다. 그래서 이게 뭐 푸는 문제랑 똑같냐면 2차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아. 왜냐면 A 집어넣으면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5 나와야 되죠? 그 중에서 A 값이 2보다 큰 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A를 대입해요. 여기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대입해. Y에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하고 X는 A 대입하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죠? A일 때 마이너스 5니까 A 값 찾으면 됩니다. 인수분해 될 거예요. 그 중에서 A가 뭐보다 큰 거 찾으면 되는 거야? 2보다 큰 거 찾으시면 그 답이 A 값이 나오는 거죠. B는 쉽게 찾을 거고 넘기면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12A고 넘어가면 0이죠. 마이너스 3A로 묶으면 A 빼기 4여서 A는 0 또는 4가 나오는데 답은 무엇이다? A는 4가 되겠다. 두 개 더하면 답은 11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다 그래프 놀이죠. 조금 더 그래프에서 조금 더 생략하게 된 거죠. 뭐 개념이 달라진 게 없어요. 1일 때는 최소값 안 나온다. 바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까지 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생략하면서 문제 푸는 문제가 튀어나온다. 자, 필수 3번까지 합시다. 오늘 빨리빨리 끝낼게요. 자, 이제 치환이 나와요. 여기부터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왜 어려워하냐? 그 치환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 금방 받아내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마이너스 1부터 x가 2까지라고 했을 때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빼기 4의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플러스 3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못 구해요 이거 사실은 한 번에. 왜냐면 이게 전개하면 몇 차식이 나오냐면 전개하면 서원에 몇 차식 나오냐, 다차 함수예요. 다차 함수 나는 그릴 수 있어요. 선생님 그릴 수 있는데 여러분은 못 그려요. 그러니까 4차 함수 그래프를 못 그리기 때문에 최대차수를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얘는 이제 뭐 하는 문제냐면 치환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치환을 진짜 많이 할 건데 치환을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잘 봐. 치환을 처음에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 대충 넘어가지만. 그러니까 공부할 때 잘 못하는 애들은요 다 똑같아요. 대충 하고 넘어가요. 그냥 매사가 대충인 거야. 그냥 뭐 하든 잘 몰라도 대충 나고 넘어가잖아. 그게 몸을 배요. 사람이라는 게 참 습관적인 문제인데 나중에 일을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대충이에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걔한테 일을 함부로 못 맡겨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나중에 같이 일하고 싶은 친구가 있을 거고 쟤는 놀 때만 같이 놀아야 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놀 때만 같이 놀겠다는 거는 노는 거는 아무나 놀 수 있어요. 내 생존하고 직접 접촉이 안 되는 거야. 같이 일하는 거는 맨날 약속 안 지키고 빵 꾸내고 일 제대로 못하는 애랑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쟤를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쟤를 내가 일 다 못해도 내가 모든 걸 껴갖고 내가 다 한 다음에 돈을 나눠주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같이 놀고 싶은 친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일하고 싶은 친구가 돼야 돼 사실은. 그게 뭐냐면 쟤는 내가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고 싶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쟤랑은 놀기만 해야 되겠다라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는 거야. 남들이 다 안 볼 것 같이 보지만 다 보고 있어. 나중에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요, 잘 보세요. 정해져 있어요. 저기 있어요. 우리 효린아, 너 같이 일하는 친구가 되고 싶냐, 아니면 같이 놀기만 하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신뢰를 줘야 돼. 엄청나게 중요해. 여러분들 지금 뭐 남자애들 같은 경우 약속 잘 안 지키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게 여러분 삶의 지표예요. 나중에 뭔가 필요한 애가 생겼을 때 약속 안 지키는 애 다 탈락이. 절대 안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되면 사람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지금 약속 다 안 지키고 4시간 중요하지만 넌 다 개무시해. 약속 안 지킨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시간은 소중하지만 네 시간은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넌 기다려도 돼. 너 시간은 아깝지 않잖아. 내 시간은 되게 중요해. 이게 뭘 박혀져 있는 거를 잘 안 고쳐져요. 약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약속 잘 안 지키잖아요. MC대는 특히 약속 안 지키거든요. 잘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이기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 시간은 소중하지만 네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몸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신뢰를 못 줘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이 일해야 되는데 시간을 안 지켜. 어떻게 신뢰해? 신뢰할 수 있어요? 얘는 뭐 약속하면 맨날 펑크네. 여러분 나한테 같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같이 해? 노는 거는 없이 놀면 되지. 일할 땐 다 필요했는데 어떻게 안 오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몸에 다 배인 거야. 공부도 똑같아. 공부할 때 보면은 다 나와요. 하기 싫잖아.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빠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일을 막 너무 재밌어서 오늘 하루도 일하러 가고 싶으니까 엄마 아빠 아침부터 막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가지고 막 직장을 막 가고 있다. 문제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야. 다 왜 일하러 어떻게 하기 싫은데 하러 가는 거잖아. 엄마 아빠 일하러 갈 때 엄마 아빠들 막 너무 기분 좋아. 오늘도 어떻게 일할까? 너무 사랑스럽게 하면서 막 일하러 가세요? 여러분 학교 갈 때는 똑같은 모습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 갈 때는 똑같은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학원 가는 모습으로 도달하게 끌어가는 그런 어떤 소처럼 막 가기 싫어 억지로 가고 있잖아.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 막 룰루랄라 하시면 가냐? 어떻게 태민은 어때? 엄마 아빠가 막 직장 갈 때 그래요? 그럼 참 좋은 경우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의 습관이 잘 배워야 돼. 내가 항상 얘기지만 아직은 바꿀 수 있어. 근데 이게 점점 쌓이면 나중에 점점 바꾸기가 어려워져. 그게 내 몸에 뭐가 되는 거야? 습관처럼 배버리는 거야. 그럼 어려운 거야. 바꾸기가 점점.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우리 친구들이 많잖아. 효린아. 그 친구가 중학교 2학년 3월 1일 되면 갑자기 확 바뀔 것 같아? 그 순간 갑자기 공부 안 한다면 갑자기 미친듯이 공부를 막 시작하고 하루 지났다고 막. 그럴 것 같아? 그런 기대가 있어? 없지. 원래 사람이 그런 거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어? 차근차근 바뀌어도 거의 그렇거든요. 잘 보세요. 자, 이것도 똑같아. 치환하는 것도 얘를 치환할 거야. T를 보통 T로 치환을 많이 해요. 뭐로 치환 많이 한다고? T 문자를 많이 써.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얘가 됐어? 그러면 이때 이 범위를 바꿔줘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 요거 잘 들어야 돼.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잘 들어봐. 이 T가 원래는 무슨 좌표가 있었던 자리죠? 저 T가 원래 어떤 좌표가 있었던 자리야? 어떤 좌표가 있었던 자리야? Y 좌표가 있었던 자리잖아. 여기가 원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인 거잖아. 그러니까 T의 값의 범위를 우리가 구해야 돼. X가 변함에 따라서 T의 값은 어떻게 바뀌지? 그 구하는 게 뭐였다? 그게 바로 그래프인 거야. 우리가 그래프를 모르면 모든 값에 다 대입해 봐야 돼.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이게 엄청난 이점인 거야. 그래프를 안다는 얘기는 어떤 값에 대입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왜냐? 다 대입해서 그린 거잖아. 봐봐.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너는 되게 쉽죠? 자, 모를게요. 그냥 그릴게요. 이거 아래로 부르기겠죠? 이차 함수니까? 아래 그 대칭축도 보이죠? 안 보여요? 몇이야 대칭축? 우리 은행. 뭐 마이너스 2 곱해서 나누면 1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몇입니까? 마이너스로 나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1이죠. 대칭시킨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지금 x가 어디, 잘 들어. x가 몇부터 몇까지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때 t 값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값을 가질지를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봐봐. 내가 이걸 잘 이해해야 돼. 마이너스 1이 대입하니까 이게 두 개가 가는 거지. 이때가 t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야. 그리고 여기로 한 칸 더 가면 x가 2일 때야.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프가 지금. 그럼 이게 뭔 소리냐? 내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를 대입하게 되면 t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하겠지만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있다는 거야. 이 y좌표 쪽이 지금 t좌표야. 지금 y가 뭐라고? t좌표라고.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서 나온다는 거야. t좌표는. 왜냐면 t가 y좌표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값부터 최소값 사이에서 나온다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너무 어려운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최대 최소를 통해서 x값이 이 범위일 때 t의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들어가게 되면 t의 값은 이 사이에서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최소는 x가 1일 때잖아. 대입해. 그럼 t값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죠. 이때가 t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 다음에 이때 t가 몇이야? 이때는 x 몇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하죠. 그럼 1 더하기 2니까 몇이야? t가 3인 거죠. 그러면 x가 2범위였을 때 t 값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나온다?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에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 범위를 바꿔줘야 돼. 왜냐? 내가 t로 다 치환했잖아. 그럼 x 값의 범위를 뭐로 바꿔줘야 된다? t의 값의 범위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t의 값의 범위는 구했죠?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있다는 거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치환할 때 우리가 모든 거를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원리가 y값의 범위로 바꿔. 그 y값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냐? 다 똑같아. 최소값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최대값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한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치환할 때 거의 계속 써. 당연히 최대 최소값 자체도 찾겠지만 치환할 때 범위를 바꿔야 되거든? 왜냐면 x를 t로 치환하기 때문에 이런 값을 다 치환했잖아, t로. 그러면 x값의 범위를 다 뭐로, 어떤 값의 범위로 바꿔야 돼? t의 값의 범위를 바꿔야 되는데 이때 최대 최소 값을 찾으면 그게 바로 t의 값의 범위라는 거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까지 들어가면 t는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밖에 안 나온다. 다른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끝이야.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뭘 찾으면 되는 거야? 최대 최소 값을 찾으면 이번엔 t값과 y값 사이에 최대 최소 값이 나오는 거지. 그럼 이 그래프 그리면 위로 블록이냐 아래로 블록이냐 이거. 아래로 블록이죠? t제곱이 1이니까 또 대칭축 그려요. 이번에 이제 t값이겠죠? t값이 될 거야, 대칭축이. 자,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대칭축은 몇이 된다? t가 2일 때가 되겠죠. 이게 됐어요? 어려워요? 이게 지금 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걸 잘 이해해야 돼. 아, 이번에 치환하면서 왔다 갔다 움직이기. 이게 처음에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몇 칸가? 1, 0, 마이너스 3칸 가겠고요. 3이면 한 칸 가죠.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t 값의 범위 따라서. t가 이때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되는 거고 t가 이때가 3일 때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가 바로 요게 y 값의 범위가 되는 거죠. 요 사이 있겠죠. 최대치수가. 그래프 다 그랬으니까 최대치수 찾을 수가 있죠. 다 넣어봤으니까. 그럼 t가 2일 때가 최소야. t를 1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2의 제곱이니까 4 빼기 8 더하기 3이니까 마일이 최소. 최대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해. 1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8. 최대값. 최소값. 그래서 t가 몇일 때 최소다? t가 2일 때 최소가 나오겠고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나오는데 이때 x값을 찾으라 그러면 다시 여기서 찾아요. 자 봐봐.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잖아. 그럼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값은 몇이었던 거야? x값 몇이었던 거야? 1이죠. 그러니까 x가 1이 대입하게 되면 최대값 8이 나와요.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t가 2일 때가 최소였잖아. 그럼 얘가 2일 때거든요. 얘가 2일 때인데 이거는 좀 구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2는 몇 개 나오겠다. 일단 뭐 이런 식으로 x값을 찾아야 되는 문제까지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았을 거야. 중요한 건 이게 답이에요. 치환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뭔가 2차 함수 최대 차수를 몇 번 한다는 느낌이죠? 치환하니까 몇 번 하는 데죠? 이 얘기를 2번 한다는 느낌이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알려면 변수가 바뀐 거니까 대략적인 그런 거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3-2번 치환. 그러니까 치환이라는 게 한 단계를 거쳐서 가는 거야. 중간 과정. 그러니까 내가 부산까지 가는데 중간에 한번 멈췄다가 가는 거지. 갈아타서 가는 거지. 대전까지는 KTX 타고 가다가 대전부터는 뭐 차를 바꿔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엄마 아빠를 만나서 대전에서 부산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바꿔지는 거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x라는 좌표가 들어가서 y까지 한 번에 가면 좋은데 y까지 한 번에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중간 종착지를 한번 중간에 한번 갈아타는 거지. 자, 얘는 누가 봐도 치환하기 하고 싶었는데 조금 문제가 있죠. 수아야, 뭐가 문제냐? 플러스 1 때문에 치환할 때 좀 불편하지 않아? 아니야? 여기 뒤에 1. 얘를 내보내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6이 되죠. 내보내요. 얘 내보내요. 6 뒤에 떠주면 되잖아. 더 6이니까 8 되겠죠?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뭐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치열하게 좋게 하기 위해서 1을 내보냈다. 내보낼 때 앞에 거랑 곱해지는 거 아니죠? 이거 뭐 당연하지만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1하고 6이랑 곱해서 6 해서 내보낸 거예요. 치환하기 좋으려고. 그럼 이제 얘를 치환하면 되겠죠? 여기 바꾸는 친구 없죠? 제곱은 더 바꾸기 귀찮아요. 보통 차수 낮은 데서 바꾸는 게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를 t를 취하는 거죠? t는 x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2x가 되겠고 얘가 이제 y는 t제곱 플러스 6t 더하기 8이 되는 거고 t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죠. x가 이걸 때 t는 누구냐? 바꿔주는 거죠. 그럼 얘로 또 이제 t 값의 범위 구하는 거죠. x가 0부터 3이었을 때 t 값의 범위 찾는 거죠. x가 0부터 3까지 들어가면 t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오냐 그걸 찾는 거예요. 얘가 아래로 볼록이죠? 대칭식 몇입니까? 우리 수아야 대칭식 몇입니까? 1 0부터 3이면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는 두 칸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x가 0부터 3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때 t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면 x가 1일 때가 최소고 x가 3일 때가 최대니까 t 값의 범위는 요 사이에서 다 나올 수 있다. 한번 거쳐가는 거지. 이게 한 번에 풀기 어려우니까 x값이 들어갈 때 t값은 어디까지 나오냐?
이게 y값인데 결론은 최대차수 사이에 있게 되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x가 0부터 3까지 들어가면 t값은 이 범위 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좌표 다 찍은 거죠. 0일 때 찍은 거, 뭐 0.5일 때 찍은 거, 1일 때 찍은 거, 뭐 다 찍은 거잖아. 요 안에서만 나오잖아. y 좌표가 t값이니까 범위가 1일 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가요? 3일 때 집어넣으면 3이죠. t값의 범위는 이 사이 마이너스 2부터 t는 3 사이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x가 0부터 3 사이가 들어가면 t는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까지 나온다. y좌표니까 위아래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죠. 요게 이로 들어가는 거야. 치환했으니까 이렇게. 우리 치환 진짜 많이 할 거야. 아마 지겹게 할 건데 치환을 잘 이해하니까 한 번 거쳐서 가는 거야. 한 번에 x에서 y로 가기가 어려우니까 중간에 t라는 값을 둬서 x에서 t로 한 번 갔다가 t의 값의 범위 구해서 다시 t에서 y로 가는 거야. 중간에 거쳐서. 그 다음에 얘의 그래프 다시 그릴 수 있죠. 얘의 그림 어떻게 되죠? 아래로 블럭이고 대칭축은 얘리만 뭐가 되죠? 대칭축 마이너스 2분의 b 빨리 안 나오나요? 마 3이죠? 그럼 마일부터 3까지니까 마일이면은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3이면 더 오른쪽 가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t가 마일이 되는 거고 t가 3은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럼 최소는 이때야. t가 뭐일 때야? 마일일 때. t 마일을 대입하게 되면 1 빼기 6 더하기 8이니까 몇이 나오죠? 1이죠? 아, 3이죠? 3이 최소값이에요. 자, t가 마일이었을 때, 자, t가 마일 나오려면, t가 마일일 때 x값 몇이죠? x값은 1입니다. t가 마일이 나오려면 x값은 뭐가 들어가야 돼? 1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t가 3 나오려면 x값 뭐 들어가야 돼? 3 들어가야 돼. t가 마일일 때 x값은 여기 나오죠? x가 1일 때 t가 마이너스 나오니까 이때 x값은 1이다. 이 문제 때 얘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 x값 물어봤잖아. t값 넣어요. 마일 집어넣고 당연히 전산한 애들 많아요. x값 넣어야 돼요. x1 넣어야 돼요. t가 마이너스 때 x값 구해야 되는데 t값 일단 집어넣어서 틀린 애들 꽤 돼요. 그러니까 t는 우리가 만든 값인 거야. 치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t를 물어볼 확률이 없어요. x가 1일 때 최소값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 이게 답인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b를 하면 둘을 곱하면 되니까 a 곱하기 b는 몇이 된다? 3.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t가 마일이었을 때가 최소값이 나오는데 y값 구했어요. 3으로. t가 마일이 되려면 x값은 그때가 1이었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x에다 1 대입해보세요.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 정말 뭐가 나온다? 3의 최소값이 나와요. 이걸 한 번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치환을 통해서 2스텝으로 가는 거야. 최대값 찾는 거야. 한 번에 못 찾으니까. 이렇게. 되게 많이 줍니다. 이 치환은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잘 모르겠으면 또 물어보세요. 하여튼 뭐. 잘, 애들 못하더라고요. 치환 상황이 이해 잘 못해요, 애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더라고. 일단 그래프 많이 그려본 놈이 다 이해를 해요. 결론은. 다 그려본 놈이. 그러니까 내가 이해 능력이 떨어진다. 아, 수학 공부를 날림으로 했구나. 대충 외워서 넘어갔구나. 이런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고민을 많이 한 놈일수록 이해를 잘해요. 결론은 그래요.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애들이 잘하더라고요. 자, x 더하기 y는 3이라고 줬고요. 실수 xy에 대해서 2x 플러스 y제곱의 최대치수. 자, 2차 함수의 최대치수밖에 배운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다 무슨 값을 바꿔주냐면 2차 함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때도 제일 중요한 게 미지수 하나 날려야 돼. 그러면 여기서 잘 봐봐. 이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x를 날려야 될까 y를 날려야 될까? 우리 누구냐? 우리 수아 뒤에 있는 애가 서우인가? 서우야, 이거 x로 날려야 돼, y 날려야 돼? 네가 봤을 때. 잘 보세요. 지금 주어진 게 뭐에 대한 범위가 주어졌죠? x. 내가 아는 거야. 누구 날려야 된다?
모르는 놈 날리는 거야. 무조건. 당연하겠죠. 아는 건 남겨놓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 없애야 돼? y값 없애야 돼. 내가 x 아니까 만약에 y값을 내가 알아. 그럼 누구 다녀야 되는 거야? x. 그러니까 내가 아는 애랑 같이 다니잖아. 솔직히 뭐 여러분들 혹시 친한 친구랑 같이 다니지 않고 처음 본 애랑 같이 다니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옆에 친한 친구가 있어도 난 처음 보는 애랑 같이 항상 다닙니다. 전 극입니다. 무조건 처음 보는 애들한테 무조건 말을 걸어놔야만 해요. 쟤는 그 애만 만나야 돼. 그런 애들 거의 없잖아. 예림아 그런 애 많냐? 있어요? 아는 애랑 보통 같이 다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야. x를 아니까 y 날리는 거야. y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되냐? y를 풀어주면 돼, 이렇게. 넘겨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y 대신에 대입하는 거죠. 문자를 하나 날리는 거야. 그죠?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아는 걸 남겨야 돼. 모르는 건 날리는 거야, 항상. 기본이 그건 거야. 그래서 이제 8은 안으로 굽는다. 수학에서 나오는 말이죠. 아는 사람만 살아남는 더러운 세상. 그래서 이제. 그죠? 자, 그러면 요 값이 이제, 봐봐. 날려. 그 다음에 얘를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 fx라고 할게. 2x 플러스 y 제곱이었는데 y 날릴 것이. y 대신에 뭐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x 더하기 3 대입할 거야. y 대신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이때 x값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 fx가 몇 차 함수가 되는 거냐면 x에 대한 몇 차 함수가 되는 거죠?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2차 함수의 뭐를 구하면 되는 거야?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냐? 필수 4번에서 미지수가 지금 몇 개가 나왔죠? 시계? 2개가 나왔죠. 지금 최대차수 구하기가 어려워. 문자가 한 개로만 나와 있어야 돼. 왜냐면 그래프를 못 그려. 미지수가 2개가 있으면. 그래서 한 놈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돼. 소거시켜야 돼. 내가 식을 정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이 몇 번 있을 거예요. 차수가 높으면 어떻게 해라? 낮춰라. 미지수가 여러 개 나오면 어떻게 해라? 최대한 소거시켜라.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어떻게 해라? 인수분해를 해라. 아무도 얘기해 주진 않고 있지만 그게 기본적인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미지수를 날리는 거죠. 왜냐면 미지수 날리가 줬잖아. x 더하기 y는 3이라. 그래서 여기서 y 날려야 돼. 왜냐고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누구 아니까 어떤 정보를 아니까 x의 정보를 아니까 이게 뭐 그냥 심심해서 y 날리는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수학에서 이유 없이 하는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여기 안 써있을 뿐인 거야.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fx가 어떻게 되냐면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면서 이거 제곱할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9 0부터 x는 2까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문제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죠? 2차 함수식이 나오면서 구하고자 하는 거를 fx라 놔둬. 만약에 y에 대한 식이면 fy라 놔도 돼요. 그냥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자, 그래서 이거 아래로 볼록하게 그린 다음에 그냥 풀면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못 풀면은 앞에가 잘 안 된 거지. 여기까지 와서 못 풀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으로 갔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 근데 이게 또 왜 y를 날렸지? 이유가 뭐지? 다 알아야 돼. 그냥 심심해서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뭐 그냥 했어.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런 학문이 아니라니까. 영어처럼 A 다음에 B가 나오는 이유를 알 수는 없죠. A 다음에 B가 왜 나오는지 나도 몰라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우리 준이 알아? A 다음에 모르죠. 그냥 외워야 되잖아. 그렇지? 뭐 이유가 있어요? 모르죠. 없잖아. 근데 수학엔 그런 게 없어. 다 이유가 있어. 문제를 풀 때. 자, 이거 아래로 블록 한 다음에 대칭축 몇이죠? 이제 대충 빨리 나오지 않냐? X는 몇이죠? 2 아니야? 금방 나오죠, 이거? 사실 어렵지 않게. 0부터 2까지니까 0이 왼쪽으로 두 칸 가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최소는 2일 때, 최대는 x가 몇일 때? 0일 때.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누가 봐도 보이죠? 대입해요. 0 대입하면 최대값 9 나오고요. 2 대입하면은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8 더하기 9니까 5. 최소는 5고 최대는 9가 된다는 게 답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나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한테 2차식을 만들도록 소거시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주면 쉽죠? 만약에 문제 이렇게 칠대했어. 이거 뭐 못 풀면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중간 과정을 둔 거지. 그래서 미지수를 소거시킴에 따라서 2차식이 되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풀어볼까요? 몇 번 풀까요? 4-2번? 하나 풀어볼까요? 4-2번? 요런 문제가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응용 문제 나오면 잘 못 푸는 문제 중에 하나죠.
앞에 맨 처음에 나왔던 이차함수 체제에서 너무 쉽죠. 다 잘 풀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건 상대평가니까 나만 맞는 게 아니라 다 맞아요. 남이 못 맞는 걸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4-2번 풀라겠어요. 4-2번. 잘 못 풀더라고. 오늘 고차 방정식 들어가면 인수분해 복습이 저절로 되거든요. 그냥 고차 방정식은요, 그냥 인수분해예요. 똑같아요, 거의. 데칼코마니 느낌. 뭐야? 또 나왔어? 인수분해잖아. 이건 고차 방정식 맞는 겁니까? 이럴 거예요. 우리 태민아? 누구 소개시켜야 돼? 누구 나뉘어야 돼? X 나뉘어야 되죠? 왜냐면 Y 정도 좋잖아. 아는 놈들 남기는 더러운 세상.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뭐 아는 사람들 더 좋아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도 아는 사람 중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좀 예의적으로 하고 그죠? 안다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아 쟤는 나랑 정말 맞지 않는다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없어요? 다 좋아해요? 모든 친구를. 그러면 참 좋겠지만 뭐 가끔 안 맞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여기는 x를 날려야 돼. y 아니까. 그럼 x는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2y 플러스 5라고 나와서 대입법을 통해서 보통 어떻게 한다? x 값을 없앤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y라고 놔도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었지만 x 대신에 얘를 집어넣는 거죠. 마이너스 2y 플러스 5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넣고 좀 y에 대한 몇 차 함수가 나온다? 2차 함수로 나오는 거죠. 야 문자 바뀌는 거 가지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냥 문자는 x에서 y도 될 수 있고 뭐 k도 될 수 있고 다 똑같은 놈인 거야 그냥. 문자 가지고 알테 헷갈려 하는 친구들은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지금 문자 가지고 헷갈린다는 얘기는 슬픈 얘기지만 아직 공부 별로 안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되게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는 거야. 전개하면 4y제곱 y제곱이니까 5y제곱 되겠고요. 가운데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0y 플러스 25 플러스니까 플러스 26이 되겠습니다. 요거야. 이렇게 끝. 그래서 최대세수값 구하라고 하면 아래로 블록인 거고 대칭축은 몇이냐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분의 P니까 y는 2일 때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0이죠. 2예요. 그래서 3부터 6이니까 3, y 3일 때. 그래서 6이면 뭐 여기 가겠죠. 뭐 y 6일 때. 3일 때가 최소고 y가 3일 때가 최소고 y가 6일 때가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문자는 맥시멈이어서 미니멈하고 맥시멈이 둘 다 M자잖아. 영어 단어로. 그 최대값이 맥시멈인 건 아니죠? 그다음에 최소값은 미니멈인데 둘 다 M자니까 보통 최대에다가 대문자 쓸 것 같냐 최소에다가 대문자 쓸 것 같냐 이거 같아. 최대에다가 보통 대문자 M자 써요. 최소에다가 소문자 M자 씁니다. 다 영어여가지고 다 뭐 이렇게 그 뭐지? 다 알파벳으로 표현해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제 3 집어넣으면 최소 3 집어넣으면 9, 5, 45, 60 더하기 26이니까 몇이냐? 11? 최소가 11 6 집어넣으면 66에 36 곱하기 5니까 180 마이너스 120 더하기 26이니까 86? 왜 이렇게 커? 숫자가? 그걸 이렇게 그지같이 냈어? 그래서 최대에서 최소 빼면은 75가 답인가 보네요. 계산이 조금 커졌네요, 숫자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개념이 바뀐 건 아니니까.
볼게요. 다음 식은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활용에서 핵심은 뭐냐면 다 교점 찾기야. 자, 여러분들이 좌표만 알면 돼.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거든? 다 이해하지. 이거 암기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야. 원리가 딱 정해져 있어. 원리가 정해져 있어요. 자,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이제 별표 좀 쳐놓으시고요. 4번, 5번에다 3, 4, 5가 다 별표죠. 3, 4, 5가 다 잘 많이 나와요. 3, 4, 5가. 거의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뭔가는 한두 개 나온다. 이번 시험 때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아직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안 했어. 대칭축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건 나중에 또 합시다. 일단 쉬운 거부터 해. 그러니까 이번이 뭐 난 어려운 거부터 하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먼저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든 다음에 하나씩 어려운 걸 하나씩 정복해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전 천재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정복하고 싶어요. 그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수학을 어려워했겠냐? 그게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수학이 원래 어렵잖아. 나는 수학이 쉽다고 하는 친구들은 뭐 대단한 친구인 거죠. 수학이 쉽다 그러면 내가 이제 부모님께 가서 큰절을 1000번 해도 모자라요. 원래 수학은 쉬운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쉽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마무시하게 잘 놔준 거야. 그 정도면 뭐 거의 엄청나게 머리 좋게 놔준 겁니다. 고등학교 수학이 쉽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잘 봐. 뭐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뭐를 구하라겠죠? 최대값. 그러면 이 둘레의 길이가 X좌표가 돼야 될까? Y좌표가 돼야 될까? 우리 이름아 표현할 때 이 둘레의 길이가 X좌표로 해야 될까? Y좌표가 돼야 될까? 내가 최대 최소값은 다 무슨 좌표값 구하라는 거로 했죠? 그러니까 얘가 결론은 Y좌표라는 거야. 우리가 제가 Y로 표현돼야 된다는 거야. 결론은 내가 말했잖아. 모든 최대 최소값은 X좌표가 없어. 그런 건 존재하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다면 그게 Y좌표인 거야. 그 Y좌표를 뭐에 대한 문자로 표현해야 돼? X에 대한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A가 돼도 돼. 그러니까 문자 연연하지 마. 그러니까 2차식이 나오도록 해. 뭐 A에 대한 2차식이 된다든지, 뭐 B에 대한 2차식이 된다든지, K에 대한 2차식. 어차피 문자만 바뀔 거지. 2차 함수의 체지체수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지. 그럼 이제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니까 대칭축이 나오죠. 여기서 대칭축 몇이죠? 이제 대충 그냥 나오지 않냐? x가 몇이죠? 3인 거죠. 그럼 요렇게 우리가 직사각형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점놀이기 때문에 교점을 미지수로 놔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A, B, C, D가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다 교점놀이야. 이 중에서 교점은요 딱 2개예요. 여기서 교점이 2개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인간이 아니에요. A 아니면 뭐죠? A 아니면 뭐야? D죠. 일반적으로 계산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어디 거를 먼저 우리가 미지수로 놓냐면 이 대칭축에서 오른쪽에 있는 걸 미지수로 많이 놔요. 왜냐면 요 길이 구할 때 우리가 좌우 길이 구할 때 뭐 길이 뺐죠? X좌표 길이 뺐죠? 아니에요? 좌우 길이는 X좌표 길이 뺐고 위아래 길이는 어떻게 뺐죠? Y좌표 길이 뺐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차피 그 길이를 구해줘야 돼. 근데 둘레 길이가 가로 길이 2개랑 세로 길이 몇 개야? 2개잖아. 그럼 좌표만 설정해주고 X좌표 길이 빼고 Y좌표 길이 빼면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지금? 알아듣겠어 지금? 어차피 이게 다 똑같아. 문제가 좌표 싸움이야. 다 교점놀이야. 교점놀이. 그러면 이 교점을 선택할 거냐 이 교점을 선택해. 여기에 보통 많이 선택해. 나 같은 경우. 그러면 여기를 X좌표 모르잖아. 뭐라 놓는다? 보통 A로 많이 나요. 그냥 알파 순서대로. 그러면 여기가 A가 X좌표가 A라고 놓을게. 이 D좌표가. 그럼 당연하겠지만 여기 Y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와요. 당연한 얘기 아니야? 교점놀이니까. 당연히 여기 집어넣으면 Y좌표가 나오겠죠? 그럼 집어넣으면 Y좌표가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A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나 너무 어렵다. 저 좌표 A 놓는 거가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친구가 있지 않겠죠? 그냥 놓은 거야. 내가 모르니까. 어떤 거에 넣었을 때 최대값인지 모르니까 그냥 A라고 놓은 거예요. 근데 Y좌표는 2차 함수비에 있으니까 대입한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어요. 얘를 Y로 둘 거야.
이거를 얘로 표현하는 거야. A로. 표현하면 끝이에요. 그럼 봐봐. 어차피 가로 좌표 두 개랑 세로 좌표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이 대칭이니까 일반적으로 이 길이를 먼저 구해. 가로 길이 구할 때. 대칭이니까 봐봐. 요 길이는 똑같아요.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알죠? 이 정도는? 그러면 요 길이는 뭐냐? 다 알잖아. 좌우 길이니까 뭐 길이 빼면 되는 거야? X 길이 빼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곱만입니다. 왜 오른쪽에서 왼쪽 곱 빼야 되죠?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거리라는 거는 음수가 없는 거야. 길이에 음수 없어요? 무서워지니까? 너와 나의 거리는 뭐 마이너스 3 되게 무서워지잖아. 그치? 그죠? 너랑 나는 마이너스 3m 안에 있어. 뭐 이런 뭐 어떻게 된 거야? 합체 1에 넘어서도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뭐 중요한 거리에서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좌우 길이는 오른쪽 x좌표에서 왼쪽 x좌표 빼는 거야. 좌우 길이는. 그럼 y좌표 위아래 길이는 어떻게 빼야 돼? 위에서 아래로 빼는 거야. 이게 잘못 빼면 다 틀려. 왜냐면 음수로 되면은 거리는 음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이 길이가 뭐냐? A에서 뭐 빼면 되는 거야? 3, 이게 A 빼기 3인 거야. 이해됐어요? X좌표 길이 뺀 거야. 뭐 이게 뭐 근데 이게 되게 쉬운 건데 문자만 있으면 애들이 다 틀려. 왜냐? 정확히 모르니까. 숫자가 있으면 잘 쓰거든? 근데 문자만 나오면 그럼 봐봐. 요 둘레길에 Y를 둘 거야. Y를 둘 건데 이게 몇 개 있냐? 둘레길이 몇 개 있어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 있잖아. 삽입하면 되는 거야. 이게 가로 길이에요. 자, 나는 여기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둘레의 길이를 Y로 듣고 이 둘레의 길이를 표현하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세로 길이밖에 안 남았죠? 그럼 요 길이 구하면 돼. 요거 길이. 당연하지만 여기가 A, 이거면 이건 뭐야? C는 A, 0이겠지. 당연하겠지만 뭐 X축에 있으면 Y좌표 다 몇인 거죠? 0이죠? 이렇게 기본적인 거야. 근데 이걸 몰라. 모르는 애 너무 많아요. 이런 기본적인, 왜냐? 한 번도 점을 안 찍어봤대. 그냥 맨날, 함수 나오면 어떻게 했어? 그냥 대충 찍어서 풀었대. 좌표를 몰라요. 그러면 이 길이는요, 당연하겠지만, 위에 Y좌표에서 아래 Y좌표를 어떻게 하면 된다? 빼면 나오는 거예요. 위아래랑 좌우밖에 없어요. 뭐, 양옆 이런 거 안 나와요. 배우지도 않았어?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냐? 여기서 여기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6A가 돼. 이게 위에 Y좌표고 이게 아래 Y좌표. 0 빼면 돼. 0 빼봤자 어차피 뭐 뺄 게 없겠죠. 그럼 이게 몇 개 있는 거지, 성호야?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둘레 길이 몇 개 있어, 이거? 양쪽으로 몇 개 있어? 2개. 이만 곱해주면 돼. 그럼 둘레 길이 끝났어요. 이게 지금 둘레의 길이를 A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이것만 할 줄 알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활용. 그 다음에 A 값의 범위가 3부터 여기 사이 있거든요. 이거 여기 몇이냐? 여기 몇이냐면 이거 6이에요. 그래서 A좌표는 A부터 어디 사이? A 3부터 어디 사이 있다? 6 사이. 사실 이거 안 구해도 돼요.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다. 꼭지점이 답이기 때문에. 근데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A는 여기 요 X좌표니까 여기부터 여기 사이 있는 거야. 이것부터 빼서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6이거든요. 이거 0 되는 거 2차 방정식 풀면 나와요. X좌표니까.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좌표의 범위 어디다? 3부터 어디까지 사이 있다? 6 사이. 여기 6이에요. 여기 6이에요. 여기 3이에요. 요 사이에 있다. 안 구해도 답 나와요. 어차피 다 꼭지점이야, 답은. 정확하게 풀기, 3하고 쭉 들어가면 안 되죠. 미안해. 대칭 추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범위도 줄게요. 이걸. 그럼 이게 A는 몇 차식이야? 2차식이니까 100% 2차식이야. 최대 최소값 나오면. 다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가기 때문에. 끝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2에서 4A를 더하니까 16A 마이너스 12 위로 블록이죠? 꼭지점이 답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꼭지점의 Y좌표가 답입니다. 뭐 굳이 범위 안 정해서도. 그럼 누가 보더라도 A가 뭐일 때가 대칭축이냐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 곱하니까 4분의 16이잖아. A가 몇일 때야? 4일 때죠. A가 4일 때 둘레 길이가 최대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다려다 대입해요. 3부터 6까지죠? 여기부터 6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둘레 길이가 나올 수 있는 값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와요. 이게 최대값이에요. 최소는 여기보다 조금 크겠네. 최소는 6보다 좀 크겠네요. 자, 다 대입하면 다 꼭지점에서 4 대입하면 4다 16이니까 마이너스 32 4 대입하면 64
빼기 12니까 20. 둘레 길이의 최대값은 몇이 나온다? 20이 나온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교점으로 정해놓고서 이거를 둘레 길이가 최대값이니까 둘레 길이를 y에다 놓고 그걸 표현하면 돼요. 둘레 길이를 그 미지수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어려운 점은 이렇게 다 줬어. 틀리면 인간이 아니죠. 아니야? 이렇게 주면 틀릴까요? 틀릴 사람 있을 것 같아? 우리 수아야? 이거를 좌표를 정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야. 만약 넓이라고 했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로 곱하기 세로의 길이를 구해서 곱한 게 최대값이다. y다. 놓고 풀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걸 구하면 돼. 보통 이제 뭐 둘레의 길이 구해라. 뭐 넓이 구해라. 다 우리가 아는 걸로 나와요. 뭐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구해라.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길이 표현하면 돼. 똑같아. 이렇게. 이게 활용푸는 다, 이게 제일 어려워하죠. 애들 다 이거 못 풀어서 다 헤매는데. 거의 치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맨 앞에 2차 함수 채택해서는 되게 쉬워. 그냥 맨 위에 게 최대로 해. 뭐, 이게 모르는 애 있을까요? 근데 그건 다 맞잖아. 다 맞으니까 그거 안 내겠죠. 낼 수 있지. 앞장에 나올 수 있어. 근데 당연히 그런 문제만 내면 다 맞으니까 뒤에는 다 누가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이 있는 거지. 치환하는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조건 주는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이렇게 활용. 가장 요즘 많이 나오는 문제는 뭘까? 셋 중에서. 얘입니다. 애들이 잘 못 풀고 사고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5-1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5-1번. 요거 잘 못해요. 뭐랬어요? 요거 내가 한 번에 이거 되게 잘했다. 부모님께도 감사하시고요. 내가 얘기하지만. 그죠? 준이한테 한 번 잘할 수 있겠어? 이거 잘하면 부모님이 잘 놔주신 거예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아니면 잘 열심히 공부했던 지금까지. 수학적으로. 여기서는 어느 점이 핵심점이 되겠냐? 누가 봐도 P죠? 아니에요? 여기 누가 봐도 P점이죠? 안 보여요? 6-1번에. 또 P점이 안 보이면 좀 슬플 것 같긴 한데. 이번에는 넓이의 최대값이네요. 넓이를 y로 놔야 되겠죠?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맞죠?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 거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있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대충 당연히 P값을 정해놓고 거고, 아까처럼 하면 A,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되겠죠? 뭐만 구하면 끝나죠? 가로 길이, 세로 길이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그래서 넓이 최대값이니까 넓이를 y에다 놓고 이거 가로 곱하기 세로로 표현하면 끝나는 겁니다. A 값의 범위는 여기니까 이게 A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0부터 6 사이에 있어야죠, 무조건. X좌표니까.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가로 길이 우리 주나 뭐 나오죠? 가로 길이? 가로 길이 뭐죠? 이거잖아. 뭐죠? 아직 안 구했어요? 그냥 여기 X좌표에서 여기 X좌표 빼면 돼요. 자, Y축은 X좌표 다 몇이냐? Y축 X좌표 뭡니까? 우리 수아야. Y축 X좌표 몇이야? X좌표 몇이에요? 여기. 아니, 몰라요? 0이죠, 뭐. 그러니까 Y좌표는 0,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에요. 자, 이거 다 써보세요. 이거 얘네 못해. 저 쉬운 거 못한다니까? 내가 많이 시켜봤지만 좌표를 못 찾아요. 그 정도로 기본기가 없다니까? 야, 진짜 내가 되게 많이 시켜본다니까? 너네 뭔가 되게 머리 좋게 생각하잖아. 여기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니까?
자, 좌우로 움직이면은 무슨 좌표가 바뀌지 않는 거냐? 우리 은성아. 좌우로 움직이면 어떤 좌표가 안 바뀌는 거야? y좌표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y좌표 똑같이 쓴 다음에 x좌표만 쓰면 되는데 y축에 있으니까 x좌표는 0인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잘 못 써. 그래서 여기 q좌표는 우리 현이랑 몇이냐? 뭐냐 좌표가. 그래 1,0이. 그러면 요 길이는 x좌표 길이 빼면 되겠고 요 길이는 y좌표 길이 빼면 돼요. 이게 끝이라니까? 좌표만 알면은 좌우 길이랑 위아래 길이를 못 구할 이유가 없다니까? 개념이 되게 심플해. 아니 뭐 되게 어렵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수학은 사실 좀 어렵겠죠. 그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우리 주은아 가로 길이 몇이야? 여기서 빼야 되잖아. A에서 뭐를 빼야 돼? 0을 빼는 거니까 몇이야? A. 이거야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로 길이는 그냥 x좌표 길이 빼는 거야. 오른쪽에서 왼쪽. 왜냐?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x좌표는 오른쪽으로 할수 커요. 아니야? 다 했죠? 자, 태민아. 여기 세로 길이 어떻게 되냐? 뭐 PQ 길이 어떻게 돼? 그래 이거야. 여기서 여기 0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Q기라고 이게. 그럼 다 한 거야. 넓이는 두 개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A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U 이게 끝이에요. 그럼 넓이 구한 거예요. 끝. 가로 곱하기 세로. 뭐 가로 곱하기 세로가 모른다는 친구가 있으면 만약 삼각형이었다면 여기다 뭐만 하면 되는 거야? 2분의 1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 값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라고? 0부터 끝까지. 안 구해도 사실 다 어차피 꼭정이니까 다 똑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됐다 안 됐다? 된 거죠. 끝난 거야. 끝이에요. 자, 요거는 어려워요.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하고 2차 함수 테스트가 잘해야 돼. 자, 그럼 위로 블록일 거고 대칭축은 A가 몇일 때냐? 우리 은하? 대칭축 몇일 때 A가 몇일 때죠? 몇일 때죠? 3. 그럼 누가 봐도 최대값은 A가 3일 때겠죠? 뭐 0부터 6까지니까 0은 여기 왼쪽에 있고 뭐 여기 0하고 여기 있을 거 아니야. A가. 뭐 이렇게 될 텐데 대칭이니까 안 들어가겠고. 이때가 최대겠죠. A가 3일 때. 3 집어넣으면 답이에요. 몇 나오죠? 49 더하기 8이니까 9가 바로 최대값이 된다. 끝. 그러니까 좌표를 미지수로 표현하는 싸움인 거야. 결론은 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해야 돼. 그러니까 애매하게 알면은 막 여기서 이 좌표 못 구해요. 이상하게 써요. 하단에 뭐 애들이 보면은 이상하게 쓴다니까 진짜로 막 x, y 좌표가 바뀌어져 있고 숫자로 될 땐 잘했는데 문자가 들어가면 정확히 알지 않으면 다 틀려. 생각보다 많이 틀린다니까. 숫자로 있으면 안 헷갈려 하는데 문자만 하면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그지 우리나 문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뭐 개념이 바뀌어요? 근데 왜 이렇게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가르치다 보면 문자만 들어가면 그렇게 틀려요. 그렇게 틀려. 여기서 뭐 어떤 애 제일 많이 쓴 게 뭔지 알아? 이거 여기 제일 많이 실수한 게 뭔 것 같아? 이거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잖아. 애들 뭐로 바꿔서 많이 쓸 것 같아? A 마이너스 6 그렇게 많이 씁니다. A 마이너스 그렇게 많이 써. 그러니까 이게 기본기가 애매하게 된 애들이 다 틀리는 거야. 길이에 음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어디 걸 빼야 된다는 게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지. 지 맘대로 막 다 바꿔요. 그러니까 수학을 정확하게 알면 되게 별게 아닌데 그렇게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한 거야. 대충 한 거지. 문자 나오면 다 무너지고 그래서 맨날 문자만 나오면 이렇게 약해져요. 머릿속에서 정확한 법칙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구한다는 게. 그냥 항상 뭐로 구한 거야? 느낌과 필링으로 찾은 거야. 그냥 대충 숫자 나오고 정확한 개념대로 푼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냥 느낌이 많은 거야. 느낌이 많았던 애들이 대부분 수학을 못해. 왜냐면 수학은 느낌이 없어요. 그냥 다 논리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거야. 특히 문자가 들어가면 느낌으로 풀었던 애들이 다 틀려. 왜냐면 길이를 못 구한다니까. 뭐해서 못 뺐던 거지 이런 게 머릿속에 없어. 그러니까 가로 길이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러면 그냥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풀었던 놈들은 대부분 다 느낌으로 푼 놈들이고 정확히 풀었던 애들은 x좌표끼리 빼는데요. 오른쪽 거 x좌표에서 왼쪽 거 x좌표 빼줘야 돼요. 이게 제대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숫자는 느낌으로 풀 수가 있지만 문자가 나오면 느낌으로 풀 수가 없는 거죠. 왜 다 틀리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씩 다 알아가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듣겠나요? 지금 우리 예림이 좀 알아들었어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다 교점놀이야. 좌표 찾는 싸움이니까 좌표를 다 찾았어. 좌우 길이 위아래 길이 못 구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좌우 길이 위아래 말했잖아. 방금 끝이라고. x좌표 길이 빼고 y좌표 길이 빼면 나온다. 근데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x좌표는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 빼면 되고 위아래 길이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y좌표 빼면 나온다. 왜냐 위에가 더 크니까 y좌표가. 큰 데서 작은 거 빼야지만 양수 나올 거 아니야. 잘 모를 때는 머리 붙이면 된다? 위아래가 헷갈려. 근데 음수가 나오게 하면 안 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구였다? 그게 바로 절대값이. 절대값이 나온 이유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명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도 있잖아. 막 이게 움직여, 값이. 그때 절대값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거리엔 음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절대값이 많이 나오는 거야. 누구 구하려고 나중에? 거리 구하려고. 거리 때문에. 하여튼 뭐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슬프겠지만 이제 오늘의 숙제는 2차 함수의 트랙터 부분이 되겠고 다음 시간에 수요일이 되겠죠? 오늘 이제 월요일이니까 고차 방정식인데 그냥 인수분해 놀이에요. 그냥 깎아놓고 이렇게 그냥 인수분해가 잘 되잖아요? 너무 쉬워요. 공부할 게 없어. 그냥 하루에 끝낼 수 있어. 인수분해가 안 돼. 그 왜 그랬냐? 내가 말했잖아. 약간 스포를 하자면 자, 고차 방정식은요. 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해줄게요. 고차 방정식 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근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인수분해가 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똑똑하다고 하지만 3차식 이상만 돼도 3차 방정식 이상만 돼도 못 구해 해를. 그래서 우리가 3차 방정식부터 뭐라고 부른다? 고차 방정식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3자가 너무 큰 숫자이기 때문에 고차 방정식이 아니라 3차 방정식부터 풀 수 있다 못 푼다? 못 풀기 때문에 고차 방정식을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풀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은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 효리나 안 되면 못 푼다니까 되는 것만 나온다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고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면 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3이 되는 x값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문제는요 해를 구하라고 하는 모든 문제는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100% 되는 거예요. 해를 구해요. 아니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해를 구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 못 푼다니까 근데 그게 언제 배운 거야 그게 아까도 배운 거야 인수분해 파트에서 여기서 모든 문제는 인수분해하면 끝나요. 근데 인수분해를 못해. 그럼 해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슬픈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 문제 보기만 했지만 근데 이거 인수분해랑 똑같은데요? 이거 인수분해 파트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완전 똑같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인수분해 파트를 잘 안 됐던 친구들 있잖아요. 나는 인수분해 망했다.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좋겠죠.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아직도 유튜브 영상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클릭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잠이 잘 안 오냐? 내 영상을 봐라. 밤에 일찍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냐? 수학 영상 봐서 웬만하면 다 졸릴 거예요. 수학 영상 보면서 너무 재밌어 이러면 조금 얘가 조금 약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수학 영상은 보면요 잠이 와야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잠이 안 오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오늘 일찍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온다. 선생님 영상을 보시면 돼요. 영상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수학 공부할 때는요 밤에 들으면 졸려요. 보통 가장 멀쩡할 때 들어야 돼. 그래도 안 졸릴까 말까 한데 조금의 졸릴 때 들으면 수학 영상 그냥 자장가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가장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 이때 무슨 영상을 들어야 된다? 수학 영상 그때 들어야 돼. 밤에 자기 직전에 들으면요 100% 보다 그냥 보러 자요. 공부할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온다. 불면증이 있다. 수학 영상을 추천해주겠습니다. 이걸 보고도 잠이 안 왔다라는 친구가 있다면 내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내 얘기를 펼쳐서 봐라. 내 얘기까지 펼쳐서 봤는데도 잠이 안 온다. 이건 불면증이 있으니까 병원을 가면 된다. 이거는 두 개를 연달했는데도 잠이 안 오면 이게 좀 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잠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알아서 잘 자시고 그리고 이제 공부 잘하기 위한 방법 내가 알려준 적 있나요? 오늘 잠깐 공부를 잘하기 위한 방법 알려줄게요.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서 공부 잘할까? 우리 주민이 어떻게 해서 공부 잘할 것 같아? 공부량을 늘려야 되겠지. 봐봐.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야. 공부를 되게 효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공부량을 늘려야 돼. 시간을 늘려가지고.
근데 효율성을 올리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집중을 잘해야 돼. 딴 짓을 안 하고. 그거에 몰두만 하는 거지. 그게 효율성을 올리는 거야. 같은 시간 동안에 많은 문제의 공부를 하는 거지.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건 내가 했던 방법인데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서 음악이 들리면 공부가 안 나오는 거야. 음악을 못 들어야 돼. 나는 거의 음악을 들었던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공부하기 시작. 그냥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냥 음악을 틀어놨는데 뭐 틀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게 들리면 내가 제대로 집중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의 하나도 기억을 못했어요. 공부할 때. 그래서 그게 내가 집중력을 테스트하는 방법이었어. 선생님 고등학교 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음악이 아무것도 안 들려야 돼. 뭔가 집중해서 거기에 몰두하고 있으면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음악을 틀어놨지만 뭔 음악이 틀었는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들었던 기억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두 번째로는 앉아있을 때 일단 스마트폰을 좀 멀리 치워놓으세요. 스마트폰 오면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거의 운명적이잖아.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거의 뒤집어 엎던지 저 멀리 한 10m 뒤에 놔두던지 집에 있으면 일단 멀리 두시고 스마트폰 무브 해놓으시고요. 그냥 버려놓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앉았을 때 시간으로 공부하지 말고 어디까지 풀고 일어나겠다고 공부해야 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시간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시간으로 공부하는 건 공부 별 안 해본 놈들이에요. 보통 양으로 해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공부해야 되겠다. 이만큼의 공부량을 해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걸 다 하면 나 놀 수 있는 거야. 겁나 빨리 하게 돼요. 놀고 싶어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양을 정해놓고, 왜냐면 시간으로 하면은 세워라 내워라. 애들 보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간 정해놓고 하는데 거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양을 정해놓고 하고 여기까지 풀고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앉을 때 여기까지 공부하고 쉬는 시간 가지겠다. 여기까지 시간으로 안 정했나? 그래서 그걸 겁나게 빨리 하면 빨리 쉬는 거야. 그리고 하루에 대충 얼마 정도 정해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잘하는 애들이 대부분 이렇게 공부한다고. 시간으로 안 한다고. 양으로 한다고. 착각하면. 그래서 그 양을 점점점 늘려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단위 시간 동안에 1시간 동안에 공부하는 양을 점점점 늘려야 돼. 그래서 나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양이 보통 공부하는 애들은 한 10배에서 한 20배 정도 돼요. 미안하지만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공부를 안 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진짜라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도 수학 문제 같은 거 1시간에 한 4, 50문제 기본은 풀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한 문제씩 끝내고 그랬어요. 그렇게 올라간다고. 점점 올라간다. 계속 내가 올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집중력을 계속 올려야 돼. 왜냐면 머리는 안 좋아지거든. 미안하지만 머리는 좋아지기 쉽지 않아요. 근데 집중력을 올릴 수 있다.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야.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집중력을 계속 올려야 돼. 그러니까 집중력을 올리기 위한 싸움을 계속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단위 시간 동안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뭐가 늘어난다? 공부량이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많이 썼던 게 뭐냐면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 특히 여자친구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자친구들 체력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진짜로 뭐 다이어트 한다 뭐 그러면 이제 없는 체력이 그냥 더 마이너스가 되거든. 공부 나중에 남자애들한테 따라잡혀.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상위권 빼곤 다 놀고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 지금부터 남자들을 잘 선택해야 된다. 여자애들이 먹여 살려야 돼요. 지금 남자애들이 뭐 아니면 도야. 뭐는 거의 없어. 다 도야. 다 놀고 있어.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그래도 이게 좀 분포가 좀 고르는데 남자애들은 극소수만 최상위권에 있고요. 대부분 밑에 많이 있어. 거의. 양극화가 되게 심하고 여러분들이 최상위권을 만날 확률보다 저 밑에 있는 만날 확률이 더 높아요. 사실은. 이게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확률이 되게 높아질 수가 있어요. 슬픈 이야기지만 지금 여자애들이.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자애들은 왜 나중에 최상위권에다 다 밀리냐? 체력이 안 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1학년 때까지 내가 남자애들보다 잘했는데 어느 순간 역전당해 있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 이유가 뭐다? 체력이야. 근데 여자애들 체력을 유지하려면 이게 되게 중요해. 남자애 똑같은데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되게 정확하게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하루에 내가 6시간을 잔다고 할지라도 이게 리듬이 계속 바뀌잖아? 그러면 숙면을 못 취해. 사람 머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게 된다는 친구가 있으면 그 이상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만약에 내가 6시간을 자. 그러면 2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나든지 뭐 3시에 자서 9시에 일어나면 그 패턴을 항상 맞춰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 패턴을 흐트러트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돌리기가 되게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 언제 패턴이 다 무너지냐면 주말에 무너져요.
왜냐면 학교를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 패턴을 유지해. 그래서 뭐 불금이니까 늦게 자 이런 탑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요 다 말도 안 되는 거야.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하는 얘기야. 내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다 자는 시간에 나 일어나면 맞춰놔야 돼. 왜냐면 일어나는 건 학교를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잖아. 자는 거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더 놀다 자야지. 밤이 되면 공부하다 늦게 자야지 이런 친구는 거의 없죠. 공부하다 늦게 자는 경우는 다 얘기해주면 이런 거죠. 12시까지 놀았는데 숙제가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뭐 밤을 새고 공부했대. 그럼 밤을 새도 공부한 게 아니라요. 그냥 밤에 숙제를 한 거예요. 밤을 새도 공부한 건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 그게 끝마치지 않아서 그때부터 밤을 새도 공부하고 그게 밤을 새도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이 얘기했던 밤을 새도 공부한다는 거는 아침부터 12시까지 놀았어요. 12시부터 시작했다는 게 뭐, 그럼 밤을 새도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밤에 공부를 했다가 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조금만 자도 숙면을 취하게 되고 숙면을 취해야지만 낮에 제정신으로 깨어 있어요. 공부는요 졸리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공부량이 확 줄어. 이게 내가 배웠던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제정신이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컨디션 유지를 되게 잘해야 돼. 남자들이 그런 게 안 돼요. 다 밤에 뭐 불금이다, 막 밤새 게임하고 맨날 뭐 낮에 일어나겠죠. 일어나가지고 똑바로 공부가 되면 그게 미친놈이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람이 그렇게 안 만들어졌는데. 근데 남자들 대부분 다 간밤에 다 맨날 뭐 늦게 자고 뭐 시간도 체력도 없는 놈들이 꼭 늦게 자요. 그 맨날 왔다 갔다 해, 자는 것도. 없는 책, 그러니까 이제 맨날 애들 나오는 게 이거야. 너 뭐 신생아냐? 맨날 12시간씩 자냐? 얘네들 다 그런 애들이야. 안 그래 체력도 없는데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맞춰지지가 않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침에 저녁 9시에 잤다가 어떤 때는 새벽 5시에 잤다가 이러면요 여러분들 많이 자도 피곤해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일정하게. 특히 여자친구들 체력이 아무래도 떨어지잖아. 이걸 잘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패턴을 다 흐트러뜨리면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주말에 무너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지만 공부할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마련된 거야. 근데 그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추천하죠. 자는 시간에 알람을 맞춰라. 자는 게 어려운 거야. 늦게 잤는데 어떻게 일찍 일어나? 근데 어떻게 제정신이야? 가능해요? 아니 전 2시간만 자도 제정신인데 이게 되냐고 사람이. 아니, 됐었으면 나도 그거 했지. 고등학교 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는 시간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온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낮에 충실하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슬픈 이야기지만. 선생님이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은 고등학교 시절 때 누워서 5분 내에 못 잤던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눕는 순간 가는 거야. 그래서 거의 1분 안에 잠들었던 것 같아. 왜냐면 진짜 치열하게 살았다니까.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저녁까지 공부하고 새벽 1시까지 공부할 때 이렇게 계속 하다가 눕는 거야. 그럼 눕는데 잠이 안 와? 미친 거지. 잠이 안 올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제대로 치열하게 살면 눕는 순간 곧바로 꿈나러 가는 거야. 그냥 저세상으로 간다니까 그냥. 그래서 부모님하고 별로 이렇게 대화했던 기억이 없어요. 선생님 고등학교 시절에. TV 봤던 기억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 슬픈 이야기겠지만. 그 정도로 하면 여러분들이 서울 연구대 다 가요. 장담해. 그렇게 했는데 못 가면요. 내가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못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만약에 나는 정말로 그 정도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온 인생을 던지시면 돼요. 그냥 공부에다 던지면 돼요. 고등학교 때. 웬만하면 가요 다. 근데 그렇게까지 할 마음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점점 내려가는 거지 학교가. 그죠? 점점 내려가는 거야. 그 정도까지 할 자신이 없으니까. 난 그렇게까지 공부 못하겠다. 내가 미쳤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점점 안 하다가 이제 점점 학교에서 멀어지다가 이제 저 지방, 저 멀리까지 가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할지 정하세요. 지금부터.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은 최소 하겠다. 그리고 집중력을 하겠다. 정해놓고서, 그리고 내 목표하는 대학을 이 정도 가겠다는 거를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뭐, 오늘 하루 왼종일 내일부터 시작하지. 절대 오지 않는 내일.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겠다는 친구. 내일이 오지를 않잖아요. 다이어트가,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도 힘든 건데, 뭐 내일이 언제 와요? 내일 안 오잖아요. 내일 되면 또 내일. 내일 되면 또 내일 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수능 볼 때 다 됐고, 이제. 수능 보고 이제. 재수할 때 하겠습니다. 또 재수하다 보면 함수, 3, 3, 4수. 뽑아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루면은 답이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미루는 순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 공부했던 방법들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집중을 잘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컨디션을 다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더 적용을 하세요. 그게 똑똑한 데인 거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야. 맨날 실패하는 그 방법 보수해가지고 맨날 공부 안 하고 그게 나중에 커서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사업하다 망하는 애 보면요. 계속 망하는 사람은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였는데 실패만 하는 거죠. 실패로 교훈 하나도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꾸려고 노력하기 바래요. 하나도 안 바뀌면요. 죽을 때까지 못 바꿔요. 그럼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죽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살다 죽는다니까. 여러분들은 바뀌는 그 소수의 사람이 되길 바라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뭐 아닌 사람도 잘 살 수 있어요. 운이 좋아가지고. 운빨에 내 모든 걸 기대겠다. 뭐 그런 애도 있을 수 있겠죠. 운 좋으면 잘 살 수도 있어요. 노력 별로 안 했는데도. 근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인 거야. 대부분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살아요. 거의 똑같아요. 공짜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이번 시험 컨닝해서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자기 실력이 아니야. 언젠가 다 뽀록나게 돼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유혹할 거야. 편법 써라. 공부 안 하지만 이렇게 해서 등급 잘 받아도 가라.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 망해요. 왜냐면 실력이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나는 항상 얘기하지만 정도를 걸어라.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잘해야 돼요. 애매하고 약삽한 거 쓰고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봐야죠. 시력이 없잖아. 진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에 살아남는 거예요. 어디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편법과 일확천금을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시하십시오. 내가 끝까지 잘 사는 사람 본 적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대부분 다 잘 삽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자, 여기까지.